예,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먼저인 시사 어딥니까? 예, 그렇죠. 시사는 최강이 먼저죠. 정의로운 최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송, 정의롭고 공정한 방송, 최강욱의 최강시사. 사람 좋은 최강시사가 먼저다. 하하하하. 예, 국군 기무사가 작성한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또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에 돌입한다는 뉴스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이 계엄령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제 이행을 염두에 둔 거냐, 또 누가 지시한 거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파헤쳐야 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당초 이 문건을 공개한 한 축, 우리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하고 수사의 쟁점, 또 남아있는 의혹들, 그래서 기무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특별수사단 공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헤쳐야 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군인권센터가 이미 지난 10일 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또 소광원 현 기무사 참모장, 이 두 사람을 이미 내란 음모하고 군사반란 음모 혐의로 검찰에다가 고소를 하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수도권에 동원 가능한 부대를 명시하고 또 탱크가 장갑차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인다 이런 것도 소개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3월 8일에요. 사실은 네.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위수령과 계엄령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검토했다라는 것을 사실 폭로를 했고요. 그렇죠. 이후 이철희 의원께서 그 문건을 입수해서 하나둘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예. 저희도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중에서 특히 병력 이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있어 예. 그것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문건의 광화문 일대에는 어느 기계화 보병사단을 배치하고 네네. 여의도에는 어떤 기계화 사단과 그 특전사 공수부대를 투입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이 병력이 몇 개 대대가 어디에 이제 전개되는 것을 저희가 기계화 사단 내에 근무하고 있는 예. 간부들에게 그날 저희가 기자회견 발표하기 전날 새벽에 다 깨워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걸 도표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건에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부대가 움직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왜냐하면 어느 사단이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어느 사단 몇 개 대대, 몇 개 여단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계화 사단을 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특히 예. 그 대대에서 탱크나 이 기동 훈련을 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이 병력이 전개돼도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도표로 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기무사가 이 문건을 탄핵 가결 상황을 예정하고 했으면 친위 쿠데타나 내란 음모 같은 거를 지금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이 기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내란 음모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군이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전방에 전시에 준하는 국지 도발 태세에 대한 어떤 경계, 대비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 공군, 해병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예. 작전 계획을 같이 논의했어야 되는데요. 전방에 있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기계화 보병사단을 6개 모두 후방으로 뺍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리고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가 있는 합참에 이것을 같이 상의하지 않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병력이 자기네들의 친위 쿠데타를 진압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12.12 군사 반란 때와 아주 유사한 문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찰에 요청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이런 걸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없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매우 불순한 의도, 즉
호소는 안 될 꿈을 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특별수사단이 수사해야 될 핵심 쟁점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우리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이 생긴 이래로 예.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본 경험은 우리 군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게 네.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군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당장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긴급 체포해야 될 대상이 장성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험이 없는 새가슴인 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고심이고요. 예. 우리 민간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감옥을 보내는 전두환 노태우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퇴임 이후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란 예비죄나 이런 것들을 수사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예. 과연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서요. 지금 현재 군 검찰로만 구성된 독립수사단보다는 저는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지금 내용 쟁점보다는 구성에 관한 문제를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쟁점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추가 문건들이 더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언론에서 하셨어요. 네. 그 예비검속 명단 옛날처럼 네네네. 예, 이 비상계엄령 발동한 다음에 사람들 잡아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엄령을 본격화해서 실행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모태가 되는 문건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과거 보안사 시절 윤석영 이병이 폭로한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엄법에 계엄을 하게 되면요,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군이 장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에서 진보를 종북이라고 표현해놨죠. 가로치고 종북 이렇게 썼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예비 검속해야 될, 즉 사전에 체포해야 될 대상들을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은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선포 이후에 또 체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무사는 사생활을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건에서 지금 밝혀진 것들을 보면은 작전과 관련된 내용을 기무사화해 놓은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본연의 업무인 특히 당시의 야당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비검속 계획이 분명히 다른 부서들에서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공개된 있거든요. 문건 말고도 기무사가 그 예비검속에 관한 문건을 분명히 만들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엄 때 자기들의 임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지난 3월부터 문제를 지적하실 때는 수방사의 위수령 대비 문건 이런 것도 그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네.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그 경호실이 통제하는 곳이 특전사, 기무사, 예. 수방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대전복,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하는 예.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요. 하나는 대테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대들이 거의 움직였다라는 정황들이 이 문건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한다. 특히 수방사령관은 그게 나오나요 문건에? 예,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냐라는 것은 청와대가 특별 경호 지역이기 때문에 경비 지역이기 때문에 예. 수방사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수방사의 병력이 합법적으로 수방사령에 의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 레드라인이 동십자가 앞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에 시위대가 있었지만 법원의 합법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총리 공간 앞 그리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진출한 그렇죠. 것을 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지역은 사실상 레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직접적으로 수방사 병력과 충돌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십 자극보다도 훨씬 더 청와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위수사령관을 수방사령관 임명해서 이것을 경비계엄으로 확대할 개연성이 높고요. 예. 추가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기무사가 입법, 사법, 행정을 거의 다 장악하게 되는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수방사의 역할이 엄청난 계엄으로 가기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방사가 문건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방사 자체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수방사령관이 예. 소집한 회의에서 문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합참하고 논의한 흔적이 안 보여서 해공군 해병대에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육군 차원에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를 다 동원하는 차원의 계획이 준비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문건에 보면은요,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예. 그리고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배제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거기를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요. 당시에 그분들에겐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직 체계도를 짜놨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이미 육군참모총장으로 도표에 그려놨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육군 안에서도요, 굉장히 소수만 아는 형태의 아주 슬림한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위쪽에 위치해 있는 기계화 보병사단의 6개 사단장은 모두가 육사 출신입니다. 매우 공교롭게도요. 당시에. 예, 그렇죠. 그리고 특전사령관도 육사 출신이고요. 네. 수방사령관, 기무사령관 모두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군인권센터 임태원 소장 말씀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시켰고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거 조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수사를 하게 되면 모두 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한민구 장관은 본인이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예. 한민구 장관이 경호실장에게 지시를 받았을지 아니면 당시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을지는 군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두 분 다 청와대 지시는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네. 세 분 다 조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경호실장인 박흥렬 장군과 안보실장인 김관진 장군 두 분이 공교롭게도 육사 28기 동기생입니다. 네, 그렇죠. 이 두 분은 군 내부에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로 유명하시거든요. 예. 한 분은 인사 가지고 전행을 하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방산비리 가지고 전행을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친일구태타를 계획할 리가 있겠냐라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적이 생겼기 때문에 두 분은 힘을 합쳐서 같이 살려야 될 목표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그러면 두 분이 계획해서 밀어붙였느냐 아니면 한견 당시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고요. 거기도 또 하나는 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비선실세가 등장할까 과연 안 할까 이것도 사실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윤회 씨랑 형님 동생하는 사이다라고 정유라 씨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권력을 둘러싼 어떤 것들을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조사 대상이긴 하죠. 네. 송영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 장관에 대한 조사는? 저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냐, 아니면 송영무 장관이 보고를 했냐, 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않다. 지나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군인권센터는 왜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었냐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좀 수사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